안녕하세요. 영화등등입니다. 저는 배우 이상훈입니다. 저는 감독 김유민입니다. 네, 저도 감독 정범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픽한 영화. 네, 네, 감각의 제국.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 하면 언제나 논란의 아주 그 태풍의 눈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렇죠. 제가 오늘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엄청난 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요걸 어떻게 고르게 됐냐? 제가 이 영화 처음 본 게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친구들끼리 약간 야동 돌려보듯이 그냥 이게 영화인데 뭐 에로 영화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니고 일본의 어떤 유명한 영화인데 배우들이 실제 삽입을 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거를 건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봤던 영화고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제 근데 어디서 비디오로 보셨나요? 아니면 DVD? 제가 아마 제 기억에 VCD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종로 같은 데서 네, 팔던. 그런 VCD로 그 DVD 기계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VCD를 누가 이제 줘가지고 그거를 처음 봤었는데 보고 아주 충격에 빠졌던 그런 영화죠.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야, 뭐 이런 쌉 변태 영화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어요. 네. 그때 뭐 또 모르는 시절이니까요. 네네네. 그때 그냥 기승전색이 아니고 기색 전색 네. 이런 느낌이에요. 기색 승색 전색 결색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색 플러스 개 변태 신체 훼손 네. 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았던. 그래서 친구한테도 제가 막 쌍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그지 같은 영화를 바보라고 줬냐.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어떤 기회가 돼서 뭐 한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느낌이 약간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개 변태 영화의 느낌에서 그냥 나름 작품성 있는 에로 영화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이후에 네.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보게 되고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그 감독의 어떤 전사를 듣고 나서 이게 그러면은 예술 영화로서 어쨌든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그런 많은 평론가들이 또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다시 본 거죠. 다시 봤더니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 그래서 한번 두 감독님은 과연 어떻게 봤을까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하자고 했어요. 먼저 한번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줄거리를 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나가노의 고급 요리점에서 일하게 된 사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네. 이 여자가 그 사장 기치조와 첫눈에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서로 깊이 빠져버리고 급기야 두 사람은 남의 눈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몸을 탐닉하기에 이릅니다. 사다는 기치조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두 사람은 애정을 넘어서 둘 사이 어떤 육체에 대한 집착이 끝판왕을 달리게 되고 결국 사다는 기치조를 영원히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런 스토리이긴 하지만 충격적이죠. 계속 섹스 장면이 나오고 그렇죠. 네, 게다가 그게 또 실제 삽입을 했던 거였고 게다가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늙은 할머니, 할머니와의 게이샤로 나온 할머니요. 게이샤와의 관계와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까지.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1976년에 나온 영화인데 야, 그당 뭐 센세이션 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죠. 충격이죠, 충격. 충격의 도가니탕.
맞아요. 네. 충격의 도가니탕. 맞아요. 그게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앞부분의 만남이랑 그다음에 중간 그냥 계속 이 섹스하는 장면들의 발전, 네. 그다음에 끝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다른 별다른 서사는 거의 없고 줄거리로만 따지면 사실 네네. 굉장히 짧은 네. 줄거리예요. 한 줄일 네. 수도 있어요 줄거리가. 네. 딱 한 문장으로 이 감독님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거에 네. 약간 좀 예술 영화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들 것 같고 맞아요. 그거를 약간 참고 끝까지 보는 걸 엄청 권장하긴 하거든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끝에 그렇죠. 한 마지막 한 20분쯤 가면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저는 그 그러니까 영화 이전의 어떤 스토리들 그런 것들과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네. 한번 다시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그것도 하긴 해요. 어차피 이게 스토리가 안 중요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저도 그런 경우가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음. 경우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처음에 봤는데 뭐 별로 재미없게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뭔가 재밌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영화들 꽤 있죠. 네. 그런 영화들 꽤 딱히 막 지금 생각나는 거는 딱히 근데 그런 경우들의 영화들이 꽤 있었던 것 잠시만요. 같아요. 네. 소리가 왜 갑자기 또 안 나? 이거 소리가 안 나네. 올라가 예전에는 봤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다시 보면은 좋아지는 영화들이 꽤 있어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때 네. 당시에 제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네. 그 영화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전쟁 영화구나 네. 라고 하는데 이게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군인으로서의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리고 내가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오는 어떤 고독감과 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안에서도 그래도 뭔가가 버텨서 이제 제대하는 날까지를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맞습니다.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막 분대장이랑 막 네. 이렇게 그 톰 행커스 맞아요. 같은 캐릭터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을 때는 영화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살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도 더 많이 느껴지면서 영화는 확장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저도 감각의 제국을 아마 그때 한참 센세이션이 되었을 때 좀 저도 그런 유통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완주하지 않았어요. 완주하기 쉽지 않죠. 네, 완주하지 맞아요. 특히 않았어요. 어릴 때는. 네, 완주하지 않았고 이제 완주를 제가 아니, 한 거는 완주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돌려보신 거예요? 아마 스킵이었을 거예요. 스킵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의 진가를 사실은 몰랐었고 그 나중에 이제 영화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또 이제 알게 돼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근데 그때도 완주는 못했어요. 제가 아마 한 초반부만 보다가 껐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불편하죠.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완주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완전히 저의 그 가치관과 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성욕과 욕망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완주하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요즘 시대를 좀 바라보게 됐어요. 만약에 요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그 성욕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한다라는 거 어쩌면 그들한테는 현실을 살아가는 돌파구일 수도 있겠다. 어떠한 스트레스 해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자기의 생존 욕구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네. 해결되는 느낌들도 있고 네. 어떠한 판타지를 꿈꿀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꿈꾸기 위해서는 마약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저는 응. 방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 저희는 좀 감각의 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자극적인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이랑 그 뭐 재밌는 거 뭐 보고 싶은 거 뭐 끝도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먹는 거를 볼 수 있고 뭐 맞아요. 흑백 요리사나 이런 걸로 그렇죠. 그렇죠. 다 감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음악이도 뭐 그게 약간 어떤 그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시대.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딱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감각의 제국의 어떠한 변해가는 캐릭터들의 심리적인 이상 상태들이 네. 사실은 이거를 그냥 요즘 근데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도박 스포츠 불법 도박 이런 것도 다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너무나도 그 끝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네.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가 훨씬 더 감각의 그리고 뭐 제국이다. 사실 그런 성인물 성인물 보기 너무 쉽잖아요. 너무 그냥, 쉽고 예. 마약 구하기도 요즘 네. 청소년들 마약과 네. 불법 스포츠 도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느끼는 세대들이 너무 빨라졌다는 네. 거예요. 용어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감각의 제국에서 네. 요즘에 이제 도파민 중독의 제국. 아 맞네요. 약간 네, 이런 그거네요.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도파민 다이어트 해야 되고 네. 약간 맞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도파민 패스팅 뭐 이런 아,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요즘 뭐 대회 같은 것도 있던데 여름이나 뭐 그때쯤에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들도 하더라고요. 네. 와. 저희 동네에서 있어요? 열리고 했었죠. 한강 망원 한강지구 맞아요, 그쪽에서. 맞아요. 어쩌면 이 영화가 좀 엄청 앞서 갔네요. 완전히. 완전 앞서갔다고 이 전 생각을 해요. 70년대에 완전 앞서갔다고 생각해요. 이미 앞으로 올 것을 좀 맞아요. 예고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시대에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있었던 시대를 나타내지만은 사실은 지금의 시대로 바라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네. 이 영화는. 그러네요. 네. 그 넷플릭스 리메이크도 가능한 영화일 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다. 약간 현대판으로도 네. 맞아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조금 논란의 소지를 네네. 줄여서 네네. 네. 근데 어차피 논란이 있었던 영화니까. 맞아요. 네. 아 근데 네. 이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유미 감독님이에요. 저 제일 충격이었던 게 네. 이게 야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다 보고 나면 특히 섹스 좀 안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야한 영화가 아니고 거의 뭐 안티 야한 영화 그렇죠.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쉴 새 없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게 그리고 감독이 그냥 봐 이러면서 맞아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그 남자도 못 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더 이상 못 하는 상태까지 맞아요. 가서 이렇게 네. 있는 거 보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섹스를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했잖아요. 목 조르는 거 멈추지 말라고. 예. 그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죽여달라는 그러니까 거였죠. 죽여달라는 거죠, 음. 사실은. 그게 그때 그러니까 한 중간쯤에 상우님이 이걸 왜 추천하셨지 막 하다가 한 그거 좀 넘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 진짜 예술 영화이고 약간 현대 미술 같은 작품으로 봐야 되는구나. 미장센도 기가 막히죠. 네. 미장센이 진짜 어떤- 기가 네. 막혀요. 막히죠. 색감과 네. 색감이에요. 구도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빨간 색감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근데 그 빨간 색감을 느꼈을 때 느꼈던 거는 내가 뭔가 소가된 느낌이었어.
감독이 투사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엄청난 자극의 요소를 받으면서 계속 네. 보다가 결국은 그 투사의 창에 꽂혀서 아. 쓰러지게 되는 느낌을 아. 마지막까지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유. 네. 예,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영화가 빨간색들이 되게 안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여자가 월경이 시작됐다고 하면서 예. 딱 보여주잖아요. 이게 네.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네. 있어요. 요소들이. 예.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쇼킹하려고 야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의도가 확실히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얘기 들으면서 재밌는 점이 네. 감강의 제국 원제가 네. 사랑의 투입니다. 아 진짜요? 원제가 사랑의 대박이네. 투예요. 오, 저 몰랐습니다. 와. 네, 저 이게 정말 몰랐습니다. 투는 투사와 소 가운데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두 주인공이 무섭게 집착해서 네.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그렇죠. 이들 가운데 로맨스도 없고 애틋함도 네. 없고 그렇죠. 그냥 집착과 네. 욕망만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되고 투사가 그 여자 캐릭터 여자가 되겠죠? 아닌가? 그렇죠. 소가 여자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처음에 도발한 거는 또 그 남자가 도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보다도 더 오히려 무서운 그럴 수 있겠네. 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근데 감독이 투사는 맞아. 맞아. 그거는 맞네. 우린 소들이야. 모든 사람들은 소들이야. 아니, 저는 이 그 뭐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만 해도 그런 거를 아예 못 느끼고 그냥 보다가 네.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당시 일본 이 사회에 네. 대한 역사적인 것들을 듣고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 빨간색이 네. 약간 일장기 같이 아, 네.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 뭐 같아요. 네. 우길승천기인가 뭐 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욕망을 과도하게 이 집착해서 네. 나아가는 그런 약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면서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 네. 그렇죠. 약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겠다.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도 성취가 안 되고 그 욕망은 끝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계속 달려가는. 네. 그래서 약간 그 빨간색이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투 대박이네. 오, 대박이. 몰랐습니다. 정말. 그 남자 이치였나요? 기치죠. 이치죠. 네. 이치조 캐릭터가 약간 일본이라고 치면 네. 그리고 그 제국주의가 그 여자 캐릭터라고 치면 음. 먼저 그거를 도발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마세로 가다가 스스로 파멸을 했잖아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 욕심을 막 전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석한 또 평론가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쉴 새 없는 정사신으로 네. 이거를 다 표현했다는 게 그렇죠.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다 네,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네. 사다가 일본이고 남자 주인공이 감독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은 자기의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어쩌면은 생각했던 그 감독은 결국에 뭐 그 욕망에 그냥 불길에 휩싸여 버리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뭔가를 포기해 버리는 네. 그런 감독의 모습이 좀 거기에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네.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 시나리오를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어떻게 설득을 감독 하고 입장에서 감독 볼 입장에서 때. 어떻게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연기들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일단은 연기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완전 거기에 그 사다라는 인물에 완전 빠져서 해버리는 느낌이 맞아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그 사모님 역할로 나오시는 분도 연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제작 시스템 안에서 이 배우들이 어떻게 뭔가 홀려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본 네. 바로는 그 여배우는 이 영화로 커리어가 끝났고 네. 그 다음에 그 기치조. 기치조 배우는 당시에 결혼한 상태이기도 했고 아 그래요?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었고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혼을 했어요? 그거 그 정보 못 봤어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캐스팅 못 하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또 이미 조금 인지도가 있는 배우여서 그래도 이게 다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여배우는 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아니 저는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 네. 만약에 나한테 이 시나리오가 들어온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못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자신이 없어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뭐 엄청 근데 뭐 그 감독님도 이미 이게 뭐 한 몇 번째 영화잖아요. 또 이게 네네. 중간에 찍은 거의 막 한 10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앞에 그래서 그게 좀 힘이 됐겠죠. 약간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만약에 네. 요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뭐 네가 기치조를 해라. 그래도 그래도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박찬욱 감독님이시. 박찬욱 감독님이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그 쉽지 않고 사실 내가 자신감이 너무 없나? 네, 엄청 큰 선택이죠. 이거는 네.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배우로서도 이 작품에 의미하는 거에 대해 뭔가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가 소비되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되게 야하게 보이고 무언가 노출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배우는 확실히 거기서는 무너질 것 같거든요. 네. 연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네. 그냥 시나리오만 봤을 때 네. 단지 어떤 그 외설적인 표현의 장면들을 빼고서라도 네.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 영화의 어떤 숨은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은 그거 발견하지 못할 텐데라는 판단이 네네. 드는 순간 이게 망설여질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당시에도 그렇고 저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네, 있으니까. 저도 더 어렸을 때 보거나 이랬으면 전혀 캐치 못했을 것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요. 너무 많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연기가. 사실 거기 나오는 어떤 조단역 캐릭터들도 연기가 다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확실히 보기 힘들어요. 약간 되게 괴로운 그렇죠. 영화가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또 플롯도 없고 중간에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게 엄청 그 캐릭터들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들도 너무 계속하니까 이 섹스에 대한 어떤 무감각증 같은 게 와서 그게 계속 막 목 조르고 막 다른 그렇죠. 걸로 이제 막 맞아요. 넓혀가잖아요. 근데 그 시점 비슷하게 저도 이게 보는 거에 이제 계속 벗은 것만 보니까 더 이상 야하지도 않고 그렇죠. 약간 그냥 좀 무감각해지는 야 처음에는 되게 야하게 보다가 야하다. 나중에는 약간 그게 끔찍하게 네. 보일 정도잖아요. 그냥 좀 쉬어 약간 이러고 싶은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초반에 보면요. 초반에 성관계를 가는 지점까지 볼 때는 되게 원색적으로 조금 우리가 약간 도파민이 나올 수 있게 촬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접근법이 달라. 초반에 네.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네. 이 영화의 촬영 구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상당히 불쑥불쑥 들어가 버린단 네. 말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도 뭐 불쑥불쑥 나오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그냥 나중에는 때려 넣는 느낌이 막 네. 들거든요. 나중에 바깥에서 그냥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막 그러잖아요. 장소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다는 과연 사다라는 여성의 인물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과연 이 인물이 현실에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가? 어? 그거 아시죠? 이게 이게 제일 반전 실화라며요. 아니에요? 이게 실화 바탕이라는 실화 게. 바탕이로요. 네. 이게 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엔딩을 한번 스포를. 네, 이게 1936년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여자는 남성의 성기를 잘라서 몸에 지닌 채 며칠을 여간에 숨어 있다가 잡혔고요. 잡혔을 당시에 되게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엔딩에서 사단은 결국에 이 남자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극에 달하면서 남자를 목 졸라 죽이고 네. 물론 이제 목 졸라 죽일 때 그 남자는 그에 순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죠. 잘라서 네. 갖고 있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다 영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 무삭제판으로 보면은 그 성기를 자르는 것까지도 나와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충격적이고 불편한 지점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목 조르는 것도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 이제 잡히고 나서 그 여자의 이제 증언이나 이런 걸로 음, 그 어떤 섹스의 자극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모노 끈 갖다가 이제 서로 목을 조금씩 이제 조르면서 성행위를 이제 했다고.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죠 남자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연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 캐스팅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캐스팅을 해서 찾았겠죠. 찾아서 거기에 인물에 넣어서 이제 그런 제작 방식,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를 진짜 하면서 영화를 찍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진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거예요. 네. 사실 그 배우님들한테 사실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거를 촬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고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장면들에서 연기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너무 궁금하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아 촬영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섹스 씬에서는 그 다른 스태프들은 다 빠졌더라고요. 감독이랑 배우 둘만 그렇게 항상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섹스 씬들은.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감독도 빠졌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그쵸. 있다는 거가 의식되는 순간 네. 사실 그렇게 연기하기가 쉽지 그쵸. 않을 쉽지 거란 않아요. 말이에요. 진짜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찍었다고 한들 배우 입장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확 드는 거는 어느 지점이냐면 그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이 배우들이 어땠을까라는 네. 지점이에요. 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벗어나기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죠. 그러니까 저는 왓챠피디아로 봤는데 왓챠피디아에 남자 배우님 사진만 있고 나머지 배우들 사진이 없어요. 음, 그 사모님 역할 했던 분도 사진이 없고 네. 그 여자 주인공 사다 역할 맡으신 배우님의 그 사진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커리어가 끝났다라는 게 네. 맞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여 작품으로 하나 딱 찍고 이제 이 영화계를 발을 끊어버린 느낌이 네. 드는 그러니까 거죠. 커리어가 끝난 거에서 그쳤으면 그나마 네. 다행일 거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그럴 것 들어서 같은데 이게 또 유명하고 네. 다 알잖아요. 이제 네네. 모든 사람이. 그리고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게 70년대에 만든 영화인데 네. 그 당시에 음. 이런 장면들을 찍었다는 거 자체가 네. 그 배우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메소드 연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걸린 역할 맡았던 사람이 촬영이 다 끝났는데 실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자살하는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자살한 뭐 그런 배우들도 있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하는 훈련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는 노력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네, 말이에요. 네. 다시 돌아갈 수 네네네. 있게. 왜냐면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밤에 이제 새벽에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 집이 어딘지를 모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밤거리를 배회하거나 친구네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기도 뭐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에 너무 심취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뭔가 배회하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로 돌아간다. 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는 거고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딥한 배역 맡으면은 그다음에 그 상담 아, 예. 치료 의무적으로 상담 되게 많이 받잖아요. 받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상담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원래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인데 이때는 이때는 그런 게 일본에서 없었죠.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거 찍고 나서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해져서 이 배우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 배우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보고 그러니까 나서. 이 영화는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영화가 끝났어도 이 감각의 제국을 참여했던 저는 스태프들도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끝났어도 그 감각의 제국의 그 감각들로 인한 트라우마는 계속 이어졌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화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 네. 이걸 영화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딱 영화로 정의 내릴 수 있나? 전 또 그거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네. 왜냐면 이건 어쩌면 영화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어쩌면은 엄청난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영향이 계속 미쳐지니까. 네. 예. 그냥 예술품 같았어요. 약간 막 그러니까 현대 미술관 같은데 있을 법한 어떤 예술 예술 작품 같은 약간 행위 예술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되게 행위 예술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제가 바라는 것과 좀 이 맞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제가 바라는 지점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올까라고 네네네. 할 때 물론 마지막에 그 신체로 훼손하는 그건 너무 충격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다 못 봐요. 네. 그렇죠. 중간에 끊어버린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중간에 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할까 할 때 결국에는 계속 이제 그 누군가한테 집착하고 계속 섹스 장면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죠. 예. 그게 어쩌면은 그거 역시도 과도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래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요거에 대한 그 뭐가 울타리가 씌워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맞아. 그냥 예술 작품으로 보고 네. 예술로 보고 넘길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게 뭐 유교 문화의 어떤 문화권에 있어서 더 그런지는 그럴 몰라도 수 있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하게 그걸 악하게 보는 맞아. 것들이 사실 네. 존재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충격적인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어떻게 들더라고요. 보면 그 섹스 부분이 약간 페이크 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니면 그걸로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상징으로 가득한 영화 그렇죠, 그렇죠. 같고 음. 그렇지 않나요? 그 중간에 그 교장 선생님이랑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다 약간 또 막 뭐 교육 시스템 그 당시 이제 제국주의의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거의 상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늙은 게이샤도 어떤 뭐의 상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 어떤 시스템이 다 이거에 먹혀버리는. 요 타이밍에 그러면은 이 감독에 대한 네. 이야기를 제가 네네네. 조금 할게요. 요 감독이 원래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사 쇼치쿠라는 영화사에 입사해가지고 네. 27살의 청춘 잔혹 이야기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1960년에. 네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면서 자유분방한 일본 젊은이들의 누벨바그의 상징 같은 감독이 됐던 아, 그런 감독이라고 해요. 그 누벨바그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물결. 네. 그래서 기존 권력에 도전하고 뭔가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감독이었다고 해요. 아마 근데- 막 네. 프랑스 영화들 그 당시 이제 60년대 그렇죠. 프랑스 영화들 보고 맞아요. 많이 그래서 이 영향받고. 영화도 실제 개봉을 프랑스에서 했고 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기성세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네. 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는 이제 극우적인 그 시대상에서 네. 어쩌면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극좌에 속했던 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세상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네. 이랬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다 포기했다 그래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좌절했던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영화 이후에 좌절했겠죠? 이전에. 이전에? 네네. 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나쁜 심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이제 영화들을 만들었던 아. 이마무라 쇼에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농부라면 오사마는 사무라이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뭔가 변하는 게 없다라고 좌절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영화의 이 투자도 프랑스에서 이- 앞에 프랑스 말로 맞아요. 크레딧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만들면서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비판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던 네.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려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인기 끌려고 자극적인 영화 만들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센 비판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다시 본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전의 스타일과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이 영화 안에서 또 다른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든 거죠. 네, 엄청 날카로운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 그런 예. 비판에 대한. 그 제국주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네. 뭐 어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냥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만 집착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한 개인을 이야기한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감각이적이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쫙 듣다 보니까 그 좌절을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영향력을 미쳤다. 분명히 영향력을 미쳤다.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게 어디 안 가요. 맞아요. 사람 안에 있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은 무조건 미쳤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일본 영화 역사에도 이 감각의 제국은 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 이제 더 미래에 갈수록 이 영화는 재해석과 재평가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원초적인 본능을 느낄 수 있고 그거에 집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 또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남자 주인공이 기치조의 남자 주인공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일할 시간에 이 사람은 그런 술을 마시면서 어쩌면은 그
그 남봉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여자 네. 저 여자 건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계속 그냥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음. 그러면 이것 또한도 사실은 그 남자 주인공의 자본주의적인 것들도 비판한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돈으로서 다 모든 것들을 갖추어지고 있다면은 더욱더 나의 본능을 자극시켜서 더 말초신경을 더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 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어차피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채워지니까. 네. 어떤 욕구들이 네. 무력 같은 것들도 채워질 것이고 음. 뭐 다 채워질 것이니까. 근데 자기가 더 자극적이 그러니까 이게 세디스트로 가고 마조이즘으로 가고 이런 요소들이 바로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너무나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부르조아의 허상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네. 거예요, 사실. 아 그것도 확실히 있는 것 네. 같아요. 왜 내가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은 네. 그럴 수 없다라고 그쵸. 생각하거든. 네.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쵸. 그 일로 인해서의 어떤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은 어떻게 성관계를 합니까? 성관계 할 힘도 없지 사실은. 그죠. 또 내일 난 가서 일을 해가고 또 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제국주의에서의 오는 어떤 그 계급적인 요소, 그 어떤 중산층 더 그 이상의 상류층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그 장면 중에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술집에서 네. 우리 술 더 네. 먹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자줄 테니까 나랑 네. 한번 하고 술 더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설립- 음식점 네. 주인이 자기는 뭐 세울 그것도 안 안 된다고. 된다고. 오줌 쌀 때만 오줌 쓴다고. 쌀 때만 쓴다. 맞아요. 세울 힘이 없다.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은 네. 계속 일하는 맞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도 그러니까 왜 넣었을까요? 감독님이 왜 넣었을까 생각하는. 그 교장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잖아요. 교장도 서지가 안 않죠. 서서 그렇죠. 계속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네.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한번 보면은 교장 선생님은 결국은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자기의 뒷모습은 철저하게 구분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결국은 그 일본인들의 네. 어떠한 너랑 보이면 안 된다 나중에 그렇죠. 그 말하는 거. 온천을 안 가잖아요. 네. 일주일간 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음. 안 가는 이유들도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드는 거죠. 약간 정치적인 느낌 그 당시 사회 현상 가운데 어떤 정치적인 문화에서 좀 본다 그러면 제가 이 기치조가 어쩌면은 감독 자신의 모습도 거기에 좀 투영돼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명성을 떨친 사람이에요. 일본 영화의 뉴웨이브의 대표 주자였고 네네네. 이 찍었던 영화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았었고 음. 그런데 자기는 막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치조도 사장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허무하게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어떤 자본가들도 결국에는 이 국가의 어떤 군부와 제국주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무력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계에 있는 교장, 이 나름의 어떤 이 명예가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교육자들도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일하는 노동자도 식당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도 결국엔 세울 수 없다. 그렇죠. 제일 초반에 나왔던 그 약간 거지 같은 네. 사람이 너 나 본 적 있지 않냐? 맞아요, 맞아요. 오사카에서 보지 않았냐? 네. 말해서. 그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맞아요. 세울 수 없다. 그러네요. 네. 그 사장 말고는 다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장 유일하게 그래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쩌면은 그 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유일하게 끝까지 싸우려고 투쟁했던 사람. 그렇지만 그 싸우려고 투쟁했던 내 의지가 성기죠. 네. 네.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 잘려버리는. 딸려버리는. 이러고 그냥 네. 힘 약간 다 저는 빠져서. 그래서 그 사장이
약간 감독이 자신의 모습을 네. 투사한 거 아닐까 하는. 그리고 그 장면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렇죠. 거리를 딱 지나갈 때 딱 한 그렇죠. 씬 딱 딱 나오는 한 씬 거. 나오는. 네, 한씬 근데 나오죠. 그쵸. 두 컷이었나? 두 컷이에요. 한쪽에서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그 옆을 맞아요. 지나가는 네. 그 군인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 군인들이 쫙 지나가는데 이 기치조가 마치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를 못 보는 것처럼 네. 피하죠. 막 예,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옆에서 피하죠. 네. 아무 일 없는 듯 네. 그냥 이렇게 옆길로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관중들도 가잖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요. 막 아, 여기 막 있었어요. 일장기 그거 흔들고 일장기 있고. 흔들고. 자기는 거기에 같이 손은 들진 못해. 네.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냥 눈을 돌리고 그냥 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이겨낼 수 없고 자기가 이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에 주저앉았던 그 감독의 모습이 네. 거기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내가 마주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나의 처한 상황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이 또 있고 그 현실과 그 사건이 어느 순간에 딱 마주하게 되면서 오는 어떤 영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네. 이게 36년에 있었던 실제 일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 일본 36년도 그 전후로의 일본의 분위기가 네. 그 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아, 일어나가지고 네네. 그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이제 재정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혔고요. 네. 1929년에는 대공황이 예. 들이닥칩니다. 네. 전국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때마다 언제나 그러면 군인들이 나서죠. 일본이 이제 그런 그리고 그때가 일제 강점기 아닌가요? 강점기 한국에서 일제 시대? 그렇죠. 일제 시대죠. 네. 일제 시대죠. 그리고 1931년에는 내각의 승인 없이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네. 36년에는 내각 주요 인사를 살해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다고요. 일본 안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36년이 군국주의가 폭주를 하기 시작한 시작하는 그 어떤 시작점이 되는 해였던 거예요. 아, 그 그다음에- 해에 벌어진 사건이 그 남성의 성기를 다른 여성. 잘라서 들고 네. 있다가 잡힌 여성의 이야기가 그 시기와 그 특이점이 맞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다음- 그렇게 폭주하는 시기에 그런 여성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것도 되게 자체가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네. 이런 영화를 만들다는 만들겠다. 생각을 한 것도 네. 엄청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일본은 우리를 어쨌든 침략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강제 침탈한 나라니까 네. 엄청 막 이게 힘 있고 어떤 폭력적이고 막 이런 우리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침입자죠. 침입자. 그렇죠. 근데 네. 그 일본 군부가 아니라 네. 그 당시를 살았던 일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희망이 없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 그러는 되게 이렇게 허무함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섹스에 집착하면서 그런 사건을 벌인 여성이 있었던 거고 네. 그거를 이 감독은 딱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네.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여성도 남편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도 있고, 남편 빚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된 이 거예요. 일을 하게 됐고. 맞아요. 그것도 되게 여기 깃볼에 또 문신이 있죠. 문신인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정갈 문신이더라고요. 아, 정갈 문신이었습니까?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네. 막 작아가지고 근데 네. 모양이 정갈 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면은 그 촬영을 위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한 거겠죠? 그 남자가 약간 이렇게 약간 만지는 맞아요. 그 막 씬도 있고. 씬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뭐 그 당시 빚 있던 사람들이 그게
있는 건지 있었던 아니면 건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좀 없이는 안 했겠죠. 네. 근데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또 한 장면도 안 나와요. 아예 안 아예 안 나오고. 나오죠. 네. 그 남편이. 그래서 그게 진짜로 남편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남편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겠네요. 한 없을 건가? 수도 있겠네. 그것도 사실 네. 의문이긴 해요. 그러네요. 근데 근데 요즘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겠죠. 다른 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고유정 사건이 엄청나잖아요. 고유정 사건 자체가 그 남편을 이제 토막살인을 내 가지고 한 사건들도 보면은 사실 보면은 되게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얼굴을 보면은. 근데 어떤 거에 의해서 그렇게 남편을 살해했는지도 아직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지점들이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졌어.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요. 그러니까 왜 그 정도까지 집착하게 되면서 그 성욕을 다 해소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성기까지 잘라내는 그 지점까지도 너무 전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지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까? 잘라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남편을 토막살인 내겠다라는 것 네.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뭐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네. 네, 그러니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마가 있나? 귀신은 진짜 쉬었나? 네, 약간 어떤 뭐 결핍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영화를 도피 뭐 보면서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떠올리는 거는 과한 걸까요? 아니면은 충분히 그냥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되게 여러 겹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의미의 겹이 모든 걸작들은 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그리고 연결돼 있고 저는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캐릭터적인 네,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그다음에 그런 뭐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메타포나 그렇죠. 그게 사실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나중에 그 성기를 자르는 게 일본이 이제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뭐죠? 그 군인이랑 이런 것 그 군력을 다 뺏기잖아요. 자위대랑 말고는 그런 거에 좀 상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냥 섹스 영화라고 치부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상징이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애들도 나오잖아요 중간에. 네네. 온천에서 맞아요. 나체 네. 애들이랑 마지막에 그 이상한 장면 있잖아요. 그 무대 같은 데서 네. 맞아요. 꼬마 애들이 이렇게 도는 거 그것도 약간 모르겠네요. 약간 아니면 뭐 일본인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뭐 그런 걸 수도 메타포 있어요. 같은 것도 될 것 같기도 정확하게 하고. 아들과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인가 딸인지는 잘 그런 거 모르겠지만 같아. 그 네. 키치조의 맞아요. 아들 딸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감독의 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거든요. 빨개 벗고 막 네, 이렇게 빨개 막, 놓고 그 뛰어놀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놀이로 맞아요. 잘가 벗었으나 네. 부끄럽지 않았더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독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 그 앞에 씬에서 그 목욕물을 받는 씬이 있어요. 인서트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 신에 대한 느낌이 또 있다라는 느낌이죠. 완전 씻어낸다라는 그런 것 느낌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선조들의 죄를 이렇게 씻어내고 그럴 수 있죠. 이 다음 세대는 좀 약간 세례 의식 같은 깨끗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무슨 벤치인가요? 그게 벌판 같은데 벌판 같은 맞아요. 데서 홀로 그 네. 약간 이제 기모노를 약간 다 풀어헤치고 해서 딱 그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음. 뺑뺑 돌고 맞아요. 있고 막그 키치조랑 딸이었나? 네. 아니면 맞네. 맞아요. 딸이었어요. 네. 네. 그 장면에서 근데 결국 마지막은 되게 공허하게 보여주거든. 맞아. 거기서 네. 저도 이제 제가 일본어를 뭐 모르니까 네, 네, 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약간 이렇게 혼자 막 뭔가를 느끼듯이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애들이 뭐 놀자 뭐 이러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일본어 발음이 네. 그 놀자 말고도 이중적인 의미로 한 번 더 하자 약간 요렇게 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 사다가 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약간 이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약간 음.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일본 다시 이제 군대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치판 안에서 일본 네, 판에서 이제 다시 군력을 키워야 된다. 네. 이제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사실은 끝내 정화되지 못한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들도 그럴 수도 크면 있죠. 이게 네. 비슷해질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게 또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여러 가지의 욕구적인 요소에서 결국은 인간의 순수성은 존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해도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순수해? 근데 그러면 순수의 정의는 뭔데?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거 너 되게 오만한 걸 수도 있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네. 그럼 넌 그냥 빨리 도태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냥감에 잡혀 들어가. 그러니까 훨씬 더 너는 욕망을 더욱더 잡아야 돼. 그리고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멸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만 가지 감각을 우리한테 일깨워줘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감각의 제국이야. 그러니까. 그 감각이 감각의 제국.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화이면서도 이 영화 감독으로서 앞으로도 저도 이제 계속 영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영화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거는 감독의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관점이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서 타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돈에 대한 타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배우들 때문에도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의 타협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타협할 게 있는데 그 타협할 지점에서도 그 관점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나간다면 이거는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 재미 때문에도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관객이 그렇죠. 재미없어 할까 봐. 그것도 심하죠. 이거는 사실은. 이 영화는 그거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완전히 자기 비전을 밀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게 할 이 어떤 지겨움을 느끼게 하려고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막 계속 하는데 그 엄청난 사실 정신력에 용기나 확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화를 만들려면 이거 분명히 자기도 이거 보기 힘든 거 분명히 알 거고. 당연히 알겠죠. 이게 막 네. 엄청 그러니까 항상 대중 영화랑 뭐 상업 영화랑 예술 영화의 차이가 사실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항상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니까.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다른 부분들도 훨씬 중요해진 게 예술 영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영화가 돈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생각 일절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했을 수도 그런데 있는데 오히려 서양의 평론가 중에는
인기 끌려고 만들었다. 또 이런 네. 평이 또 때문에 생기기도 나은 거. 하고. 그러니까 영화부터 영화 이후의 평까지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그렇죠. 그런 영화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는 세상에 나왔었어야 된다. 아, 그쵸. 라고 보세요? 네, 그쵸. 보세요? 네.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세상에 나와서 안 되는 영화는 좀 없다고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한다? 네. 네, 저도 세상에 꼭 나왔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물론 이제 저는 지지해요, 사실은. 이 영화를 앞으로 영화 학도들이 그래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냥 보지 말고 네. 그 지금 우리 상훈 배우가 시대상을 한번 읊어주면서 그 감독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서 이 영화는 그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조금 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너무나도 이 영화는 해석할 거와 그리고 그 짜릿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저희가 많이 해석을 한 게 있지만 네. 그것도 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예술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유럽 영화들이나 네. 좀 다. 근데 그거를 약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약간 그냥 이런 거 볼 때 그냥 좀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약간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약간 이런 영화를 많이 못 본 우리는 또 많이 봐가지고 이게 약간 조금 더 그럴 수도 쉽게 있죠. 조금 더 받아들이는 우리를 거잖아요. 이해하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그 나이 때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끝까지 보기도 힘들었고 네. 두 분 다 약간 저는 욕을 무지막지하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데 뭐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네. 그러면은 이 네. 영화를 보고 자기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하기에는 이 영화는 네. 너무 셉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약간 또 이걸 우리가 막 되게 상징으로 막 풀어냈지만 또 뭐 모든 예술 영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막 맞아요. 퍼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막 이제 집이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 이거의 메시지는 뭐냐 의미는 뭐냐 그렇죠. 하는 영화. 근데 그런 게 또 막 이게 확실하지 않은 영화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 음악 같은 영화들도 있고 네. 이것도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사다라는 인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여성과 남성 주인공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여성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네.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여성 서사이고 여성이 되게 어떠한 주도하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에 억눌려 있던 엄청난 내재되어 있던 게 폭발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네요. 또 이게 네. 70년대니까 그렇죠. 또 이게 약간 참 상징이 네, 되게 너무 많네요. 많은 되게 범위에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레디컬 페미니즘 네. 쪽에 있는 분들은 네. 이 영화가 레디컬 페미니즘의 대표 영화다 그렇게 이렇게 볼 또 수 이야기하는 있겠네요. 네.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를 한다라는 거가 어떠한 남성이 여성을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영화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듯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여성과 남성은 성 앞에서는 동등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일 수도 있다라는 맞네요. 생각도 들어요. 네. 누군가가 지배하는 거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망 때문에 네. 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거죠. 키치조가 나중에 좀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사다였나? 네. 그 칼 빼기 시작할 때 네. 약간 그러니까요. 무서워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표정에서 네. 약간 이거 치워 이러면서 맞아요. 막 은근슬쩍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페미니즘의 시작으로부터 네. 약간 음. 남자들이 좀 두려워하는 음. 그런 마음 같은 게 또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평등해지면서 또 네.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잖아요. 저희가 오늘 진짜 여러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아마 저희가 얘기한 거 말고도 음. 각자가 경험한 것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의해서 이 영화는 굉장한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하자고 해놓고도 엄청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두 분 감독님이 네. 뭐 이런 영화를 갖고 왔냐라고 네. 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고 아, 네. 예. 아마 보시는 분들도 네. 또 다른 해석들도 가능할 거고 혹은 역시나 이 개쌉 변태 영화를 갖고 왔다라고 욕하는 분들도 계실 그럴 수 텐데 있죠. 예. 어떤 생각을 하시든 당신이 옳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번에 또 추천 영화를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등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